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심조원 작가의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책인데요. 네. 이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되고 호기심을 이끄는 제목의 책이죠. 우렁각시 옛날에 저희가 뭐 동화로 봤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예. 예상하셨듯이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오고 읽어왔던 그 옛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옛 이야기가 가진 좀 차별적인 부분이나 이 현대적 감수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일지 조금 더 좀 들여다보는 책이고요. 이 옛 이야기를 전하는 이가 사실은 절반 정도는 여성이었을 텐데 그들의 흔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저자가 고민하던 중에 자신의 또래 여성들이 옛 이야기를 읽고 토론하는 팥죽 할머니라는 모임을 만나면서 이 책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대표적이라고 하는 그 옛 이야기들도 살펴보면은 이 근대화 이후에 남성들에 의해서 글로 기록되면서 그 여성의 생각이나 감정, 욕망이 의도대로 조금 편집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삭제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여성의 입장에서 좀 복원하고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변화되는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서. 그거보다 새롭게 발견하는 지점을 조금 살펴보자는 시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모임 이름이 팥죽 할머니. 네. 옛날에 뭐 동화에 나오는. 맞아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라는 그렇죠, 동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옛 이야기는 사실은 2부에서 2부로 전해오는 구전 문학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본이 뭐 어느 판본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편집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판본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 참고하는 자료들은 주로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는 것인데요. 이런 게 있군요. 네, 이게 검색해서 서비스를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면 이제 1979년부터 최근까지 이 할머니나 노인들의 목소리로 이 옛 이야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조금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한국 구비문학 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네. 이 책에 보면 그 사이트도 소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녹음본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이제 다루다가 보니까 책 중간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들에 보면은 2018년 뭐 충남 계룡시 도종렬의 이야기, 2015년 경남 창녕군의 우화자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고 입으로 전해진 말맛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의 사투리가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처럼 잘 정돈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할머니나 엄마로 이어져 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가 마치 예전에 이 구전 문학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투리도 섞여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다뤄지고 있다 보니 좀 이렇게 듣는 게 또 쉽지는 않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군요. 네,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 책에 22편의 옛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제목에 들어간 이렇게 우렁이 각시부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 콩쥐팥쥐, 네, 방귀쟁이 며느리, 또 아까 말씀하셨던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이야기도 있고 저는 좀 낯선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떤 게 낯선 거였나요?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새 약간 이런 제목은 전 처음 들어봤었고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름 일단 이해를 못했는데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새 그리고 아버지의 세 가지 유산 뭐 이렇게 조금 낯선 작품들이 이거는 왠지 외국 있었어요. 작품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옛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좀 새롭기도 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여기 보니까는 해석한 것과 그 원전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 써놓았군요. 맞아요. 그 해석의 방식
을 한번 안내하고 목차에서 그렇죠. 보면은 네, 그 이야기들 그리고 원전이 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고 네. 네. 이야기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쵸. 우리가 22편 중에서 네. 거의 한 반 정도는 저도 너무 새로웠어요. 아기장수 이야기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고 선 없는 색시 모르겠고 둔갑한 쥐 복타러 간 총각. 네, 그것도 예,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어쨌든 이 표지의 제목 디자인도 사실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네.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근데 우렁이 각시에는 마치 그 수정 표시하듯이 네. 쭉 줄을 그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아나운서님은 우렁이 각시 이야기의 그 결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처녀가 이렇게 우렁이 껍질 속에서 나와서 몰래 그거만 이제 기억나요. 네, 밥을 차려주고 그 순박한 그 총각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살았나?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한국 구비문학 대계나 한국 구전설화에 실린 이야기들을 살피면 사실 우렁이 각시는 새 시집을 가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 원님이 데려가서 새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를 찾지 못한 총각은 죽어서 접동새가 돼서 우는 비극적인 결말이 원래 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겁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총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죠. 뺏겼잖아요, 각시를. 네. 근데 우렁이 각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밥만 차려주다가 나라님한테 새로 시집을 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사실 나쁜 결말은 아닐 수도 이게 있다고 누구 말할 수 입장에서 있는데. 보느냐 달라지는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주로 이렇게 총각의 입장에서 늘 이제 이야기를 읽어왔다가 보니까 그 총각한테 이입을 해서 너무 슬픈 이야기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 구슬 채록본 자체가 주로 여성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 자체는 사실 어떤 여성이 안전함을 원하고 그 욕망을 숨기지 않는 그런 인물이 주인공이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가 한 남성을 위해 부엌 안에 갇혀서 헌신적으로 밥만 차려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히 집 안에만 갇혀있다가 들판으로 나갔다가 그 모습을 지나가던 원님이 보게 돼서 그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게 이제 원래 이 이야기다라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 또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우렁이 각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다라는 거를 제목으로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부장제의 굴레에 갇혀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자신을 위로하는 좀 그런 이야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조금 다른 목적으로 이 옛 이야기를 쓰다 보니 이렇게 운 좋게 묘령의 처녀가 몰래 집에 다녀가면서 밥을 차려준다는 어떤 남성들의 판타지만을 위한 그런 기획된 밥을 좀 먹고 싶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군요. 근데 굉장히 멋진 상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획물로 바뀌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쓰였던 게 아닐까 이런 지점을 조금 다르게 한번 봐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달라질 것 같고 어떤 시선으로 보는 여성의 시선이냐 남성의 시선이냐 맞아요.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속에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목차를 살짝 살폈는데 살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봤던 얘기, 그러니까 처음 봤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내복에 산다라는 옛 이야기였어요. 이게 제도 궁금하네. 내복에 뭘 어떻게 산다는 건지. 이것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가문장 아기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가문장 아기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익숙한 서사기는 해요. 이게 정승집에 딸만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딸들을 불러서 너 누구 복으로 먹고 사냐 하고 이제 물으면서 생색을 내기 시작한 거죠. 내 복으로 먹고 산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착하게도 아버지 복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막내 딸은 내 복으로 먹고 살지 누구 복으로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괘씸해서 딸을 집에 못 들어오게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그 가부장적 지위와 위계를 뚜렷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이 막내딸이 그 답을 거부하고 자의식을 드러내서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좀 현대적인 시선으로 보자고 하면 결국 이 쫓겨난 막내딸의 상황이 추방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홀어머니랑 사는 늙은 숫장수
총각이랑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요. 네. 근데 이 총각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좀 딸을 귀하게 대접하기도 했고 좀 가부장적인 규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막내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금 지지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딸이 이렇게 숯가마를 유심히 보다가 그 숯가마를 부시고 그 안에 박혀있던 돌에 물을 부었더니 그 숯이 금덩이가 되었다.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이 심주원 작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내냐면 내 복을 만드는 건 신분도 나이도 성별도 아니고 사실 가부장의 권력 또한 그자가 훌륭해서 가진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돌을 금으로 이렇게 만든 복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는 공감하고 지지하고 따뜻한 관계에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살펴보고 있고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기 끝이 아니에요? 네. 좋을 텐데 아쉽게도 나중에 부와 명예를 다 잃은 아버지가 떠돌다가 막내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결국에는 그 어린 시절의 원망을 지운 채 아버지와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 아버지를 씻겨주는 장면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모셨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버지가 스스로 씻지 않는다는 게 여러 체록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화해의 의식 속에서도 결국 가해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약간 씁쓸한 이야기로 결말이 나기도 한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이분 그 내복에 산다는 막내따님을 보니까 왠지 뭐 옛날에도 무슨 공주님이 바보 온다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맞아요. 것처럼 뭔가 여성이 굉장히 주체적인 게 우리 이야기 속에 사실 좀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기회를 주면 어떤 삶을 바꾸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의 모습도 사실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갑작스레. 네. 근데 이게 당시에는 어떤 삶의 하나의 기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문학인데 옛것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너무 좀 관심 없었나? 네. 이런 생각이 새삼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옛 이야기가 사실 계속해서 살아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문학으로서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인물이 만들어질지 그 중요한 단서와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사실 힘을 합쳐서 뭐 절구랑 뭐 이런 친구들이랑 연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강력한 호랑이라는 권력자를 물리치는 이야기고 또 방귀쟁이 며느리는 방귀만 뀌는 며느리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지만 맞아요. 사실은 시아버지가 이렇게 좌우하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시아버지의 냄새를 뚫고 자신의 소리를 내고 냄새 피우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고 또 밥 많이 먹는 색시라는 이야기도 네. 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많이 먹으면 어때요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네. 옛 이야기를 다시 본다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나 좀 다시 이야기해 볼 만한 거리가 많은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좀 흥미롭게 그 연결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석을 또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좀 더 색다른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예. 9689번님께서 오늘 눈도 내리고 날씨도 꿀꿀한데 이런 재미난 얘기 들으니까 옛날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좋다. 이 책이 그런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시면서 또 현재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심정원 작가의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채권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